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후보님, 지난번 맥스터 정설 문제에서 찬성과 반대로 섞여올 때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니 시장님은 난감한 척하며 가만히 계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산자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많이 유리한 국면에서 시장님이 원하는 만큼 보상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고 조언 드렸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맥스터 정설을 먼저 허가해주고 나중에 건축물 허가권은 경주시장에게 있으니 이때 허가권을 가지고 유리한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산자부 한수원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 시의회를 동원하고 또 광변단체와 지역실행기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서 맥스터 정설을 찬성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겨우 450억 정도 보상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후보님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발표 때는 이미 책정되어 있던 한수원 축구장 건설 비용 그리고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등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 부풀려서 1,100억 정도 받았다고 시민들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경주시가 우리 시민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더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주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고요. 지난 4년 동안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는 잃어버린 4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서 일어난 논란도 저는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원전에 관한 문제는 과학적, 기술적 근거에 의해서 비판을 하든지 공격을 해야 되지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스터라는 것은 소위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인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중간 저장 시설이라든가 연구 처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맥스터에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2022년 3월이 되면은 이 맥스터가 전부 다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 경주에 있는 원전, 월성원전 2호기, 3호기, 4호기가 가동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이거는 국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 문제에 관해서 팩트를 잘못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받아온 게 1,150억 원이에요. 450억 원은 직접적인 그 사람들이 맥스터를 건설하는데 그 공사 비용에 한해서 네. 아까 전에 맥스터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맥스터는 저도 맥스터 건설은 현실적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맥스터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맥스터 건설을 경주시가 앞장서서 찬성할 일은 아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좀 시장님은 좀 여유있게 뒤로 좀 빠져주시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주시가 받아올 수 있는 보상금의 어떤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후보님이 우리 보상금을 받았는 게 1,115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왔는 건 450억이 맞지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으로 보고를 받기를 200억 정도는 그 한수원 축구장 건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사업 이런저런 거 합쳐갖고 1115억이죠. 정확한 금액은 450억이 실질적인 금액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맥스트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그 후보님 의정 활동하셔서 좋으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받아온 게 750억 직접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한수원 축구센터 짓는데 원래 450억 받도록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20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국대학교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펫CT 하는 25억 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소위 삼중수소를 산업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자원했을 때 그 돈이 한 150억 정도 나온다. 해서 한 1150억 되는 겁니다. 이건 팩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최근의 사례만 보면 울성 토성벽 수목 800여 그루를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바람에 시민들과 언론들이 경주시의 벌목 형태를 따끔하게 질타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운영지침 86조에 의하면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군과 월지 복원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례 없이 복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알고 있죠. 신라환경 복원 정비 사업은 김석기 국회의원의 핵심 공약 사항입니다. 경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최적 사업을 위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복원 방법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복원의 이름을 억지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국민 세금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인가요? 복원이 아닌 재건인데 굳이 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월성 언덕에, 그러니까 성곽에 수목을 재개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요 마치 시장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라환경 핵심 요적 복원정비 사업 마스터 플랜인데 문화재청 산하에 환경복원 사업단에서 용역을 준 것이에요. 이 용역에 보면 단계 복원 정비 계획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해서 2017년도에 나온 용역인 겁니다. 그래서 문지 성벽, 이때는 2차 성벽 정비를 하는데 1, 2차로 나눠 하는데 성벽에 우거진 수목들을 정리하여 성벽이 잘 드러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신라환경 핵심 요정 복원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복원 정비를 한 것이지 마치 시장이 독단적으로 무모하게 무슨 그것을 정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문무대왕릉 성형화 사업은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주섬 조기 정비 복원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불평과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저는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가장 훌륭한 대왕이 바로 문무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삼국통일 완성하고 당나라 물리치고 삼국통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죠. 지금 문무대왕 해중릉에 가보면은 각종 횟집이나 소위 무속인들로 인해서 아주 어지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정비해서 이곳에 와서 시민들이 또 자라는 학생들이 호연지기도 기르고 또 통일의 의지도 다지는 그런 관광의 장으로 우리가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신라환경 핵심 유적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한 후보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한 후보님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시죠?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죠? 며칠 전에 노무현 추모제도 다녀오시는 걸 아는데 신라환경 핵심 유적 사업은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때 8대 사업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왔던 겁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업이 바로 월정교 복원이었어요. 월정교 신라환경 조성 사업의 반월성 수목 정비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복원을 그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벚꽃나무를 다 베어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벚꽃나무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경주에 아주 큰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본대 복원을 할 것 같으면 그 위에 있는 소나무도 다 비내야죠. 예전에 그러면 소나무가 거기 있었습니까? 소나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무는 그대로 두고 벚꽃만 다 비냈어요. 그거는 신라환경 조성 사업 중에 한 개인 해자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자가 가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소. 벚꽃나무 베는 게 옳게 한 행정인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원의원 후보님께서 이 공약을 쭉 설명하시는데 우리 공약집에 나온 10대 공약 가운데 중요한 게 몇 개를 빼먹었어요. 이제 우리 한 후보님이 전번에 4년 동안 시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공약에도 또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공영제를 되게 좋아하세요. 뭐냐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쓰레기 소각장도 경주시 지경으로 공영제로 해야 된다. 또 경주대 서라벌대도 공영형 사례로 네. 만들어야 된다. 질문 시간이 초과돼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한영태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제가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할 때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드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10대 공약에는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내버스는 공영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시의 보조금으로 사실 운영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민간한테 줘서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폭을 다 보조금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예산으로 보조금을 다 메꿔주는데 그건 공영제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후보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160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준공영제, 공영제를 하면 예산이 3배나 듭니다. 공영제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가 그리스, 베네수엘라입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당장 문제 무슨 해결하기 쉽다고 그렇게 공영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겠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공영형 사립대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소위 사학 자체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 이사 50% 하면 재정 지원 해준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자면 재단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건데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가 이거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방재정 거들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알려드릴 게 있는 게 시내버스 공영제를 저는 5분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정활동할 때 시장님한테 요구사항이지 제가 경주시장을 한다고 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그리고